그냥 예쁘다고 하면서 안고 뭐 맞아. 예쁘다고 하면서 볼에 뽀뽀하고 맞아요. 막 이러는데 어? 야,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뭘 어쨌다길래? 와 이거 족쇄 없어요? 족쇄가 아니구나. 상사라든지 후배가 들어왔을 때 와 오늘 예쁘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네. 오 예쁜데 이렇게 하면 성희롱입니다. 아름다우세요 이거랑. 감사한데 오늘. 이거는 느낌이 다르죠 당연히. 바르게 살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이게 여성들이 당원이 되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 중에 하나가 어쩌면 다른 걸 또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있을 때 그 평양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절대 군대 가지 마라. 군대 갔다 온 여자들에 대한 인식이 맞아. 너무 안 좋은 게 맞아요. 이름 힘들어. 입당을 하려면 꼭 그 단계를 거쳐야 된다. 네, 맞아요. 대학 가야지 하면서 벗기고 막 그런다고. 네. 네. 근데 입당의 문제가 아니래도 네. 여러 가지로 항상 여자는 노출돼 있고 그리고 막 그 오고 가면서 성추행하고 이건 아주 뭐 불법도 아니고. 북한의 남성분들은 그 지나가면서 예쁘다고 이렇게 자꾸 만져요. 네.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한 여자는 그냥 기본적으로 계속 만지고 안고 심지어 진짜 볼에 뽀뽀도 해요. 정말 직장 내 맞아. 상사인데. 막 네. 안고 들고 맞아, 돌리고 안에 막. 안아서 돌리고 막 음. 정말 익숙한 익숙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상황을 상황극으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어이 29살 노처녀 연하동무. 뭐야? 아이 뭐 이렇게 장사를 잘하네. 어? 그래도 이장마당 돈 다 쓸어 담가서야. 무슨 아닙니다. 아 이게 뭐가 아니가. 내가 뒤를 잘 봐주니까 야,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뭘 어쨌다길래. 연하동무는 그래서 문제야. 이렇게 융통성이 없으니까 아직도 노천으로 물고 가는 거 아니 가서. 저 썩을 인간을 내가 그냥 자 뭐 쏙. 아닙니다. 그 오늘 얼굴이 썩 아주 그냥 잘생겨 보인다 그 말입니다. 길티. 기게 내가 요즘에 그 현빈이가 쓰는 살결물을 발랐다 이게야. 만져보라. 와 이거 족쇄 없어요? 족쇄가 아니구나. 수가. 네. 아니 진짜 이런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졌다가는 바로 철창행이죠. 철컹철컹이죠. 네. 제가 처음으로 너무나도 쇼킹했던 게 전문대를 다니는데 제대군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냥 예쁘다고 하면서 안고 뭐 맞아. 예쁘다고 하면서 볼에 뽀뽀하고 맞아요. 막 이러는데 네. 저를 어떻게 뭐라고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불쾌하지만 이게 대체 뭐지 이것도 모르겠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범죄인 거죠. 이게 사실 네.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얘기 들은 건데 이제 북한 남성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한국에 와서 그냥 길 가는 예쁜 어린애한테 예쁘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이 기분 나쁘다고 고소를 해서 벌금을 400만 원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그냥 나름대로 그냥 표현이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그냥 바로 고소하고 이제 본인이 너무 문화가 다르니까. 다르니까 네. 벌금까지 내면서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연기 좀 시키지 마세요. 왜 나한테 이런 거만 시켜.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상황극을 보면서 이제 한국의 상황도 또 떠올려 볼 수밖에 없는데요. 굉장히 다르죠. 저는 한국에 와서 대학에 잠깐 간 적이 있는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뭐 성폭력 상담, 그런 교육을 무조건 받아야 되고 학생들이 또 복학하기 전에 그 성교육을 받는 시간이 있고 어떤 기준이 성추행까지고 어떤 게 성희롱인가 이런 기준을 다 이수를 하더라고요. 되게 놀라웠어요. 이런 게 되어 있구나 한국은. 네 맞아요. 하는 기준이 없잖아요. 맞아요. 저 회사 생활하고 있잖아요. 네. 회사에서도 무조건 그 뭐랄까요 직장 내 성교육을 받아야 돼요. 네. 이수 시간이 정해져 시간이 있죠.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에는 무조건 가서 네. 눈을 크게 뜨고 그 교육을 받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좀 달라져요. 그 교육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남성들도 그렇고 많은 남성들이 알면서 취한 나쁜 행동도 많지만 사실 몰라서 취한 맞아요. 것들이 진짜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나는 정말 이 여성분이 예뻐서 예쁘다고 한 거다. 이것도 예쁘다고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게 상대가 기분이 나쁘면 이게 성추행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교육이 있어야만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한국 사회도 진짜 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미투 운동이라는 거가 지금까지도 사실 계속 이어지고 네. 있어요. 근데 미투 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개념을 좀 짚어주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당했다. 네, 누군가 한 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언제 누구한테 이렇게 성추행을 당했고 성희롱을 당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니까 모든 여성들이 같이 해시태그를 걸고 SNS에 같이 게시를 하면서 나도 당했다, 나도 당했다.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서 그걸 고발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회를 바꿔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벌어진 게 미투 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용감한 여성들의 네. 멋진 행동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도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쉬쉬하는 분위기가 없는 그렇죠.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중에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또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이렇게 운동으로까지 확산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 사회는 이제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옛날과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네, 저 놀랐던 게 최근에는 뭐 어디 촬영을 하러 가든 어디를 하러 가든 뭐 어디 뭐 어느 장소에 가게 되면은 옆에서 뭐 몸매가 어떻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옆에서 다 말려요. 요즘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 법에 걸리는 거라고 이렇게 말리는데 북한에서는 뭐 근데 진짜 너무 심한 행동을 해도 옆에서 이렇게 말리는 분위기가 아니고 같이 웃거나 뭐 괜히 여자 혼자 또 즐겨. 반항했다가 막 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맞아요. 북한에서 미투 비슷한 게 한 번 있었는데 그것만 너무 불쌍해. 당비소가 네. 자기네 그 농장원 처녀하고 어떻게 바람 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계속 당하다가 그냥 고발한 거지. 내가 당했다 하고 그냥 콱 고발해 버린 거야, 용감하게. 그랬더니 당비서 아내가 달려와가지고 머리칼을 뽑아놓고 때리고 완전히. 그리고 그때부터 당비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여자만 욕하는 거예요, 완전히. 탈곡장에 가고 앉아 있는데 무슨 딱 이렇게 완전히 그 정신 좀 나간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여자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미투는 너무 비참한 것 같아. 권력으로 진뭉개 버리니까. 인식 개선이 분위기. 너무 안 된 상황에서 어쩌다 한 번 낸 소리는 그냥 못난이가 내질은 그냥 한 번의 외침밖에 안 되니까. 맞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좀 법적인 제도가 먼저 마련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법 조항 안에 이거는 죄입니다라고 딱 들어가는 순간 이건 정말 안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때부터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런 법적인 제도가 법적인 제도가 안 돼 있고 이런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정확하게 항소할 때도 목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 그냥 나만 참으면 되는 걸. 나만 참으면 그게 되는 걸. 많아. 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와서 느끼는 건데 이게 텔레비전의 역할, 매체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동네 우리끼리만 이러면 이게 쉬쉬하다 그냥 우리끼리 잠재워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 국민이 보게 되는 순간 이거는 정말 그 파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또 사실 남성들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권력과 인기를 가지고 여성들한테 이렇게 막 대했던 것들이 폭로가 되면서 정말 한국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대스타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정말 하루아침에 네. 뭐 바닥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갔죠. 국내 연극계를 대표하는 연출가 이윤택 씨가 과거 배우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돼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전직 유도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 코치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SNS와 언론에 폭로했습니다. 이번엔 인권단체 활동가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폭로입니다. 네, 오거돈 부산시장이 오늘 오전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번 달 초 자신의 집무실에서 시청 직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강제 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람들 기억 속에는 정말 뭐 인간 말종으로 이렇게 찍히고 낙인이 찍히는 이렇게 이제 전 국민이 바라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거는 이제 나쁜 짓이고 저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각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성과 관련해가지고 많이 인식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두 분 남성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할게요. 어디까지가 성희롱이고 어디까지가 성추행인지 그 경계를 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사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하고 어려운 얘기지만 하겠습니다. 용기 내시라요. 하라! 저 누굽니까? 시원하게.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네. 사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회사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라는 걸 합니다. 살까기를 많이 하죠. 네. 그래가지고요, 어떤 때는 그 퉁퉁과 통통이라는 이 말에서부터 상대방이 기분 나빠요. 희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퉁퉁하네요. 통통하네요. 이게 사실 이 사람이 어제는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은 그 사람이 컨디션이라고 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누가 하는 얘기가 상대방 본인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괜찮던 게 오늘은 불만이고는 오늘은 그게 나한테 굉장히 기분 성희롱이 나쁘니까 될 수 있다.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통하다는 거 언제 들어도 싫을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나 여기 좀 쳐봐. 이렇게. 이건 괜찮은데 연아야 이 검은 이게 성추행이 되는 거야. 얘가 날 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남자한테 얘가 하는 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를 좀 누가 치우치게 성추행 되면. 근데 본인이 맞으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 고소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보고 미친놈이라 할 것 같아. 근데 알 것 연아가 같아요. 가서 네. 고소하면 맞아요. 야 그냥 찻집에 여자 보면 선대 뭐 이런. 자, 그리고 예쁘다라는 말 우리가 칭찬이잖아요. 네. 회사 생활할 때. 그래서 이제 직장 동료라든지 상사라든지 후배가 들어왔을 때 와, 오늘 예쁘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말이 사실 예쁜데 이렇게 하면 성희롱입니다. 네. 아름다우세요. 이거랑 괜찮은데 오늘. 이거는 느낌이 다르죠, 당연히. 느낌이 다른데요. 네. 하는 사람은 똑같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네. 사람이 억양이 그렇지. 내 억양이 내 평상시 예쁜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평상시에서도 맛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눈을 훑지 말아야 돼. 눈을 안 훑어도 이게 툭탁이 다르다. 말하지 이런 말을 말아요. 굉장히 그렇죠, 많이 맞죠. 하죠. 네. 그래서 회사 생활 할 때도 상당히 어렵고 이것 때문에 동료들 간에 친해지고 특히나 성이 다른 사람들이랑 친해지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네. 이런 것 같아.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가 말하면 정확합니다. 성추행 아니고. 네. 두 분한테 기회를 안 드렸으면 어떡할 그러니까 뻔했어요. 이 두 분 불만이 엄청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큰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 기준점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맞아. 거죠.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두 남성분은 한국에 와가지고 성교육 시간에 조른 게 아닌가.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고 막 교육에서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외모 칭찬하지 않는다. 맞아요. 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외모, 칭찬이든 비하든 외모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아라 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쓸데없는 신체 접촉은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 라는 조항도 들어가 있거든요. 분명. 다시 가서 공부하고. 여러분, 고소해야지, 어떻게 나도. 되신 겁니까? 나갑시다. 교육받으러 갈까요? 아까까지 손잡고 갑시다. 못 견디겠어. 손잡고 나갑시다. 보험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그동안은 한국 사회도 사실 빠르게 변한 거예요. 얼마 네.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 외모 평가하고 신체 접촉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아닐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인식이 많이 달라져 있잖아요. 근데 이 시기, 이 과도기라 그러죠. 이렇게 변화하는 가운데서 남성분들도 이제 그동안 살아온 생활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걸 갑자기 바꾸는 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 성인지 교육이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곳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게 계속해서 이게 그냥 한 번 받고 끝나야 되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라든지 인지라든지 태도라든지 습관 모든 걸 바꿔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특별히 필요한 건 이제 저와 최성국 씨 이거 끝나고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예약하시죠. 이 두 분은 따로 교육을 한 번 더 받아야 되고. 네, 오늘은 북한 사회에서 슈퍼우먼을 강요받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북한 여성들의 현주소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에 그 성추행, 성폭행, 이 성과 관련된 네. 여성들이 성과 관련 또 억압받는 상황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씁쓸하고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여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싫으면 단호하게 싫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꼭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이제 마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바르게 살겠습니다. 자매하고. 이제는 칭찬하지 않고 평등의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을 살겠습니다. 저도 이제 항상 성을 나눈다고 하나요? 아무튼 성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고려하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행동으로 잘 안 옮겨지고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알게 됐잖아요. 다음 시간에 와서 우리 여성 그 출연자분들 눈도 안 맞추겠습니다.
삐뚤어져 나가는 느낌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자, 이 영상이 북한에도 보내지거든요. 오늘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분명 북한에 보고 계실 남성분들도 여성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분도 각자 카메라 보면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미투 운동이 한국에서 벌어졌을 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북한에서 만약에 미투 운동이 일어났다면 과연 살아남았을 간부는 몇이나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성에 대한 것만큼 확실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많이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북한에는 아직 이런 노력조차 없다는 게 너무 참 안타깝고요. 이런 영상이 많이 들어가서 좀 바뀌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변화가 북한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제가 애를 키우며 산다. 그런데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한다면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이 여전히 똑같으면서도 성추행이나 그런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에 여전히 묻혀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 행복하게 살고 있는 현재에 더 충실하면서 법을 준수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국에 와서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딱 한마디로 지금 생활을 정리한다 그러면 행복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에서 여성들의 모습이 어떤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진행하면서 한쪽으로 마음이 계속 아픕니다. 북한에서 어머니당이라는 표현 정말 많이 쓰잖아요. 어머니당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어머니한테는 너무 많은 걸 바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머니들 그동안도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그리고 모든 걸 다 감당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자신을 위해서 시간도 쓰시고 자신을 위해서 쉬는 그런 시간 꼭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슬기로운 여성시대의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올 텐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구호 외치면서 인사드릴게요. 슬기로운 여성시대 화이팅!